파이스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많은 산업과 제품,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은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기적을 실현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성장과 대외 인지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과 같은 산물이 바로 대한민국 문화물결 한류인데요. 그래서 현재 수많은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처럼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 일시적 문화 현상은 이끌어낼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그들처럼 경제력이 없던 시절에 영화 마부의 강대진 감독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바 있고, 임권택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단편적으로 해당 작품들만 인정받은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영화 산업 전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반면 현재 시점 올드보이와 기생충과 같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작품들의 경우는 한국 영화와 문화 전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례인 것인데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소는 우리나라의 달라진 경제력일 것입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을 뿐인데, 어느새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제품들을 생산해내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품질 보증의 의미로 통하는 탁월한 나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똑같이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음에도 전혀 다른 수준의 평가를 받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작게 물결치던 한류가 지금처럼 강력한 헤일이 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 역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인식하는 글로벌적 시선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가의 힘을 디딤돌 삼아 떠오른 이 한류 현상은 단순히 국가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한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한국이면 무조건 믿고 산다 라는 수준으로 격상시켜버렸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이런 해석은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외신들의 보도를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프랑스 매체 DNA는 오징어 게임부터 로제까지 팝문화의 스타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류라는 소프트 파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현재 시점 한류의 대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은 가장 처음에는 아시아, 이후에는 전 세계로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려는 프로젝트였는데 5천만 명이라는 작은 내수 규모의 국가 입장에서 이것은 논리적 선택이었다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이런 한류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한국이 인터넷과 그 문화 그리고 다양한 IT를 수용했다는 점인데, 현재와 같이 강력해진 한류의 영향력 안에서 음악, 드라마, 웹툰,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수출 아이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뷰티, 음식, 관광산업 전체를 응집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류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전 세계가 공유하도록 만드는 힘이기에 한국은 한류를 통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문화적인 힘까지 갖게 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심지어 벨기에의 경제일간지 리코에서도 저와 매우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한류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강력해진 지금의 한류 현상을 자신들과 결합시켜 국가적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 LG, 현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그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다지 유리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삼성을 일본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아도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남미의 매체 엘 인포르마티보는 그런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한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간판이 그 어떤 홍보 전략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삼성이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을 그들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면서
삼성은 남미 국가들의 다문화주의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문화를 중시하면서도 그들이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기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오징어 게임과도 손잡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내고 있기도 한데요. 삼성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삼성의 이미지에 그대로 이식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도는 삼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G 역시도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 TV에 한류 콘텐츠를 즉시 볼 수 있는 어플을 기본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BTS와 같은 한류 스타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고 모델로 고용하는 것 또한 같은 움직임인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 가장 빠르게 이해타산을 따져야 할 집단인 기업들이 왜 한류를 그들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의하면 일본의 토종 OTT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결국 한류 콘텐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아시아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현지 콘텐츠 확보를 통해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을 추격하고 있다는 기사는 넷플릭스에 이어 일본 내 2위 스트리밍 기업인 유넥스트의 전략은 넷플릭스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비드라마 시리즈 4가지 분야를 전부 차지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넷플릭스와 완전히 손잡지 않은 애니메이션, 영화, 스포츠, 음악의 팬층을 확보하여 구독자를 500만 명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전략을 통해 유넥스트는 2024년 상반기에 구독자 1000만 명을 확보했지만 이제 여기서 더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제휴도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일종의 연합군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표적인 파트너로 워너와 디스커버리 등의 미국 연합군과 더불어 한국 콘텐츠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기사는 이런 부분에서 한류 콘텐츠는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한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한류는 K-팝, K-드라마 수준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한류라는 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화장품을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상품들이 일본 시장에 더 깊숙하게 침투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현재의 한류는 이전의 한류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도쿄 중심가의 식료품점 선반에는 과일 식초와 만두 등 한국의 인기 상품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다는 기사는 CJ 제일제당의 일본 자회사이자 유통기업인 CJ푸드 재팬에 따르면 10년 전 일본에 처음 제품을 출시했을 때와 비교하면 소매업체로의 유통이 50% 이상 확대되었고, 그 중에서도 과일 식초와 요거트를 합친 음료는 일본의 대표적인 식초 제조업체인 미즈칸의 제품을 앞지르며 일본 식초 음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CJ는 일본 교자 만두 제조업체였던 교자 케이카쿠에서 인수한 일본 시설에서 만두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비비고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는 CJ는 이렇게 일본 기업들을 인수하여 일본 시장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는 일본 식품업계 내에서 한식의 독보적 위치와 엄청난 상승세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식음료 제품들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은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서 한국은 2022년을 기준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의 1위 화장품 수입국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한국 관광으로는 수많은 여성들이 열광하는 매장인 올리브영을 필두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일본 현지에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의 이런 엄청난 위력에 일본 화장품 기업들조차 한국 화장품 트렌드를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현재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강점을 연구 모방하여 한국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류의 힘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타국 땅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한류를 마케팅의 수단이자 그들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류가 어떻게 국가의 힘으로 승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과
앞으로 우리가 한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를 단 모든 제품들은 이미 인정받고 있던 뛰어난 품질의 한류라는 날개까지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인식되는 시대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